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편성이 되는지, 우리가 보육과정은 어떻게 또 운영이 돼야 되는지, 또 교수학습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운영에서 편성은 또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보육과정을 우리가 운영을 할 때는 또 편성을 할 때는 영유아 중심의 보육과정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놀이 중심의 보육과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영유아 중심의 보육과정, 놀이 중심의 보육과정이 편성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될 어떤 공통적인 기준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어떤 공통적인 기준이 바로 이 편성과 운영에서 설명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보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을 할 때는 어린이집 운영 시간에 맞춰서 편성이 돼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의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되죠? 그쵸. 아이들이 등원해서 기가지도 할 때까지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아침에 일찍 오는 아이들은 뭐 7시 반에도 오고요. 뭐 9시에도 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기과를 하는 시간은 보통 뭐 우리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우리가 4시에 기과를 합니다. 그래서 4시에 기과를 할 수 없는 아이는 우리가 연장반에 남아 있어서 6시, 뭐 6시 반에도 감, 또 시간 연장이 또 있습니다. 그쵸? 또 늦게까지 또 근무를 하고 있는 부모님들 때문에 시간 연장 뭐 10시까지도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우리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은 종일제를 중심으로 해서 종일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편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리과정은요. 우리가 3호세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공통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편성과 운영의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4시간에서 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남아있는 거는 일과 운영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린이집 표준 보니까 전체 연령을 다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0세부터 5세를 다 해당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을 할 때는 종일제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이 되고 운영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하루의 일과, 예, 하루의 일과 여러분들이 뭐 계획안을 짜보니까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루 일과를 우리가 편성을 할 때 아이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또 어린이집에서 즐겁게 또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운영 시간에 맞춰서 편성을 해야 됩니다. 놀이가 살아나는 그런 보육과정, 또 영유아가 중심이 되는 그런 보육과정으로 우리가 편성이 되고 운영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표준보육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각 기관의 실정에 맞게 또 각 기관의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이 돼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은 국가 수준의 보육과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탕으로 해서 기초로 해서 지금 우리 어린이집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죠. 이거 어린이집이 실정이라고 하면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마다 다 다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 원장님의 어떤 철학이 어떠냐, 보육 철학이 어떠냐, 교육 철학이 어떠냐, 그 다음에 어린이집의 특성이 어떠냐, 그리고 어린이집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의 특성도 또 우리가 반영이 돼야 되고요. 또 영유아의 요구도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반영이 돼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죠. 1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월 단위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연간 계획을 바탕으로 우리가 월 보육 계획안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월간 보육 계획안을 바탕으로 또 주간 보육 계획안이 이루어집니다. 그다음 주간 보육을 바탕으로 해서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일일 보육 계획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국가 수준의 보육 과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안인 어떤 계획안의 종류라든가, 그 다음에 또 양식, 우리가 얘기하는 양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분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자율적으로 조정해서 작성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 과정에서는 교사의 자율성을 강조했고요. 어린이집의 자율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마다 아마 지금 보육계획안
교실안의 어떤 작성의 틀이라든가 양식이라든가 또 분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다 다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수준에 맞추어서 매년 작성하는 그런 어떤 연간 보육 계획안 이외에도 월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주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주간 보육 계획안하고 또 일일 보육 계획안을 통합을 해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사에게 또는 어린이집에 자율성을 주어서 우리가 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가 되어 있고요. 또 그렇게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수준에서 또 어린이집 교사의 어떤 자율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하루 일과에서 바깥놀이를 충분히 포함을 해서 아이가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성하고 운영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루 일과에는 어떤 일과가 있을까요? 예, 등원에서 아이들은 놀이합니다. 그 다음에 활동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일상생활을 합니다. 일상생활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먹고 자고 그 다음에 화장실 가는 그런 관련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결국 우리가 하루의 아이들의 생활을 보면 놀이도 하고 또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루를 보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성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은 바깥놀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대부분이 또 부모들은 아이들이 바깥놀이 할 때 혹시 다치면 어떨까? 사고가 나면 어떨까라고 해서 또 부모님들이 싫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보육가정은 영유아 중심의 보육가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되겠죠. 바깥놀이를 통해서 굉장히 아이들의 바깥놀이 하는 것을 보면 행복하죠. 그리고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교실과 다르게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보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은 탄력적으로 저희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바깥놀이를 아이들이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교실 안에 들어가는 거를 아이들이 지금 싫어한다. 눈이 오는 날 제 아이들은 바깥에서 눈을 맞으면서 눈사람을 만들어 고 싶고요. 또 봄이 돼서 활짝 꽃이 피었을 때 땅으로 기어가는 개미를 발견하고 아이들은 교실 안에 들어가기 싫어합니다. 그럴 때는 바깥놀이가 훨씬 더 아이들에게는 더 즐거운 놀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바깥놀이를 더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교사가 탄력적으로 교사의 자율성에 맞게끔 저희가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깥놀이가 1시간 30분 정도 했으면 교실 안에서의 놀이를 조금 줄이면 돼요. 우리 하루 일과에서 놀이는 2시간 이상이 우리가 확보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는 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신체적인 특성 그리고 또 장애 그다음에 종교, 또 가정 및 문화적 배경 등의 차별이 없이 편성하고 운영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성을 차별하는 경우가 간혹 생기게 됩니다. 영유아에게 어떤 고정적인 어떤 성 역할이라든가 어떤 특정적인 어떤 종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남자아이들이 선호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근데 성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남자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선호하는 놀이가 있어요. 블럭놀이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하죠. 또 여자아이들이 또 좋아하는 놀이들이 또 있습니다. 역할놀이 좋아하고요. 또 그다음에 아이들이 미술활동, 미실놀이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또 간혹 남자아이들도 역할놀이 굉장히 좋아하고 미술놀이도 굉장히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자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역할놀이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남자아이들이 하는 블록놀이를 또 엄청 좋아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을 구별하거나 또 차별을 해서 편성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선생님이 남자아이들은 블록놀이 하고 자 여자아이들은 나와 같이 역할놀이 하자. 이런 거는 선생님이 어떻게 차별을 하는 거죠. 우리가 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원칙에는 비차별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육과정을 편성을 할 때는 이렇게 성을 구별하거나 차별을 하거나 또 신체적 특성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 그래서 그 신체적 특성을 이렇게 구별하거나 차별을 하거나 또 아이들이 어떤 신체적인 어떤 스페셜한 그런 어떤 그 요구가 다른 특별한
어떤 요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종교도 다 다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강요를 하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종교 단체의 어떤 법인의 어린이집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교회 부설 어린이집이 있거나 또는 절에서 운영하는 그런 어린이집이 있다거나 그럴 때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이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차별 없이 편성하고 운영을 해야 된다. 가족의 어떤 배경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문화적 배경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엄마 아빠와 그다음에 나와 이렇게 세 명이 사는 그런 가족의 형태도 있지만 다문화 가족의 형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조성 가족의 형태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다양한 가족과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차별하시면 안 됩니다. 보육가정을 운영할 때 예를 들면 다문화 가정의 아이를 배제된 어떤 보육가정을 운영을 하거나 조성 가정의 아이들이 배제가 된 그런 어떤 보육가정이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아이는 선생님들에게 또 선생님들에게 선생님 반의 아이들은 다 똑같은 거야. 차별 없이. 차별 없이 똑같이 우리가 편성이 되고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보육과정을 운영을 할 때는 영유아의 어떤 발달 정도, 그 다음에 장애 정도에 따라서 조정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똑같은 연령의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발달의 정도가 다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다양한 모습을 아이들이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영세 아이들을 보면은요. 영세 아이들 보면 어때요? 같은 반에 세 명이 있거든요. 같은 반에 세 명이 있는데 한 아이는 귀여워요. 어떤 신체적인 발달 정도를 봐도 또 한 아이는 어떻게 해요? 손을 잡고 서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아이는 걸으려고 한 발을 떼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만이사 아이들도 보면 우리가 언어적 발달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죠. 말을 아주 유창하게 문장을 구상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아직도 단어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이들이 다 다른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발달, 영유아의 어떤 발달이라든가 장애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보육과정을 운영하고 또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한 요구를 가진 그런 영유아가 내 반에 있다. 그러면 선생님은 그 특별한 요구를 가지고 있는 영유아를 차별 없이 그렇게 대해야 되고요. 또 또래와 더불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 놀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보육과정이 운영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보육과정을 편성을 할 때는 가정과 연계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와 연계되고 지역사회와 함께 참여하고 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보육과정이 운영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집 보육과정 운영을 할 때 가정과의 연계 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과의 어떤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기관이 지금 위치되어 있는 그다음 지역사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을 하는 그런 보육과정이 운영이 돼야 되죠. 어린이집 주변에 있는 우리가 굉장히 좋은 지역사회의 어떤 물리적인 자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물적 자원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그 안에는 굉장히 인적 자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 요인에도 굉장히 많은 우수한 또 전문적인 그런 어떤 인적 자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연계가 돼야 되고요. 또 가정이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고 또 지역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보육과정이 운영이 되면 우리가 바람직한 보육과정이 운영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교사 연수를 통해서 표준보육과정의 운영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누리과정은요, 누리과정은 의무로 교사 연수를 받아야 되고요, 집합교육을 받아야 되고 온라인 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누리과정의 선생님을 할 수가 있고 또 누리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0세, 1세, 2세 선생님들은 의무로 표준보육과정을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전적으로 교사의 어떤 자율성에 맡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사 연수를 통해서 선생님이 표준보육과정이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고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예, 코로나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런 기회를 자꾸 놓치게 되고요. 또 집합교육의 기회가 점점 자꾸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쵸? 물론 이 코로나가 사라지면 아마 그런 기회는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교육이라는 거는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교육의 효과가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 꼭 해야 돼. 강요하는 교육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본인의 교사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스스로의 어떤 연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참여하는 그런 다양한 유형의 어떤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어떤 배움 공동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여해서 또 소모임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꾸준히 자기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표준보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또 운영하는데 여러분들이 또 이런 것들은 좀 개선해 나가야 되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그랬으면은 또 그런 선생님들 밑에 영향을 갖춘 선생님들 밑에 있는 아이들은 또 훨씬 더 어떻게 또 행복한 어린이집 생활이 또 즐거운 어린이집 생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편성과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다음은 교수 학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교수 학습은 가르치는 거와 그 다음에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 학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어떻게 보면 바늘과 실과 같은 관계다. 교수와 학습은 분리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육과정을 운영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교수 학습을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보면 먼저 영유아의 의사 표현을 존중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의사 표현을 존중해야 되고요. 또 수용해야 되고요. 또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이 내가 의사 표현을 했을 때 선생님이 내 말을 귀 기울여주고 경청해주고 그 다음에 수용을 했을 때 아이들은 자신이 존중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존중받는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아이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바로 자아 존중감의 아이들이 높아지는 아이들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영유아의 어떤 의사 표현을 존중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선생님이 되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영유아의 흥미에 따라서 관심에 따라서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영유아의 관심과 흥미는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흥미라든가 또 여러분들이 관심이 다 다르죠. 영유아도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보육과정을 우리가 운영을 할 때 여러분들 표준보육과정 안에서는 이렇게 아이들이 흥미에 따라서 관심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요. 거기에 맞게끔 자유롭게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보육과정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유아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놀이가 돼야 되겠죠. 예, 영유아가 주도할 수 있는 놀이. 또 그래서 영유아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놀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놀이를 아이가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유아는 놀이하면서 자신의 어떤 유능함을 드러냅니다. 영유아는 놀이를 하면서 즐겁게 배우고 영유아는 놀이를 하면서 성장합니다. 네, 그 점을 우리 선생님들이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유아가 놀이를 할 때 선생님이 간섭을 하면 또 선생님이 통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이는 그 놀이는 깨집니다. 예, 선생님이 간섭을 하거나 선생님이 지시를 하거나 선생님이 통제를 하게 되면 아이들의 놀이는 재미없어져요.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선생님이 통제하거나 지시하거나 선생님이 또 반대로 이끌어 가면 안 되겠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선생님이 개입할 그래서 선생님이 놀이를 더 풍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역할은 해야 되겠죠. 선생님이 놀이를 지원하는 역할은 해야 되지만 선생님이 간섭이라든가 통제는
최소화해야 됩니다. 네, 선생님이 최소화하고 영유아가 아주 다양한 놀이 환경을 만날 때 풍부한 놀이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잊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그런 놀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유아는 놀이를 통해서 배운다. 예, 영유아는 놀이를 통해서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보육과정 제4차 어린이집 보육과정에서는 예, 어떻게 놀이 중심의 보육과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유아는 놀이를 통해서 세상을 알아갑니다. 영아들도 놀이를 통해서 세상을 알아가는 경험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놀이는 어떻게 해요? 존중이 돼야 됩니다. 네, 영유아는 놀이를 통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의 놀이를 존중을 해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충분히 놀이를 아이가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놀이를 통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교사는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탐색할 수 있도록 즐길 수 있도록 우리가 고려하고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유아가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실내 환경을 구성을 해줘야 됩니다. 놀이감에 따라서 놀이의 종류에 따라서 아이들의 놀이는 달라집니다. 교실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교실에 아무것도 없으면 아이들은 어떨까요? 아이들은 어떤 놀이를 할까요? 그쵸? 아이들은 먹을 것 이상으로 손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가지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그게 바로 놀잇감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손을 가지고 무언가를 가지고 이 놀잇감을 가지고 아이들은 놀이를 해야 되는데 그 무언가가 없을 때 아이들은 그야말로 몸 부딪히는 어떻게 보면 싸움을 놀이화할 수 있는 그런 놀이 형태로 발전이 돼야 되고요. 거센 예 몸이 부딪히는 그런 놀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이 풍부한 놀이를 경험할 수 있는 실내 환경을 구성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은 놀이 환경 구성을 해줘야 되고 또 놀이 환경에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풍부한 놀이 자극을 제공을 해주셔야 돼요. 물론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가 영역별로 굉장히 많은 놀이 영역별로 굉장히 많은 놀잇감을 준비해 놓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간혹 보면 별로 아이들이 재미없어하는 아직도 아이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하는 그런 놀이들이 있습니다. 놀잇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선생님들이 정리를 하시고요.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잇감 위주로 우리가 환경을 구성해 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상호작용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교사학습에서 또 정말 중요한 거는 상호작용인데 이 상호작용은 영유아와 영유아, 그러니까 또래들끼리의 상호작용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고요.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래 간의 상호작용도 이루어지지만 또 영유아와 선생님 간의 상호작용도 이루어지죠. 또 아이들은 환경과의 사이에서도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각 영역의 내용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영유아의 경험이 또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를 들면 아이들이 놀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모래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 모래놀이는 아이들이 어떻게 신체 발달만 위한 걸까요? 모래놀이를 지금 세 명이 모여서 모래성을 쌓고, 예를 들면 두꺼비 집을 짓고, 이런 어떤 놀이의 모습을 보면 그 안에는 아주 다양한 어떤 발달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손을 움직이고, 경우에 따라서 몸도 움직이고, 그러니까 신체 건강 관련된 부분이 있죠. 신체 운동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아이들은 놀이를 하면서 어떻습니까?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합니다. 어떻게 의사소통도 연결이 되어 있죠. 또 아이들은 모래놀이를 하면서 또 모래를 탐색을 하겠죠. 예, 그럼 자연탐과 연결이 됩니다. 또 예술 경험도 연결을 합니다. 네, 우리가 또 모래놀이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아이들이 모래놀이 도구라든가 또는 손을 씻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또 기본 생활과 연결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놀이는 각 영역의 내용이 다 통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리고 영유아의 경험이 연결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개별 영유아의 요구에 따라서
또 우리가 휴식이라든가 일상생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어떤 아이는 간식을 먹다가 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영아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에서 응가를 하다가 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아이는 어떻게 해요? 그 아이는 지금 피곤해서 어떻게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자게 우리가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지금 간식을 먹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더 놀기를 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아이들이 놀이를 더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개별 유아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가 적절하게 조정을 하고 운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마지막에는 영유아의 연령이라든가 그다음에 발달 그리고 또 장애 유무에 따라서 또 배경에 따라서 우리가 충분히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개별적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맥락 속에서 다양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자신만의 방법으로 아이들이 놀이를 하고요. 또 자신만의 방법으로 놀이를 어떻게 이끌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연령이라 하더라도 아이들은 어떻게 개별적인 특성이 다 다르다라는 부분을 선생님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교수학습에서 이야기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마지막에 평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평가라는 거는 왜 할까요? 우리 여러분들 평가 많이 하죠. 평가라는 거는 왜 할까요? 어린이집에서 우리가 평가를 할 때는 보육과정에 대한 보육과정 어떤 운영에 대한 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 영유아를 위한 평가 이렇게 두 가지의 평가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과정을 우리가 평가하는 거는 오늘 하루를 아이들이 보냈는데 오늘 하루를 보냈는데 아이들이 정말 즐거웠는지 아니면 아이들이 이 놀이가 지지부진했는지 즐겁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운영의 질을 진단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그 진단을 한 이유는 뭐죠? 바로 다음 활동을 할 때, 다음 놀이를 할 때 개선을 하기 위한 거죠. 오늘 아이들이 즐겁지 않은 이유는 뭘까? 또 오늘 내가 예를 들면 활동을 선생님이 이끌어가는 활동을 계획을 했는데 별로 아이들이 참여율이 저조해요. 왜 그럴까요? 네. 놀이, 감에 문제가 있었구나. 또는 공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진단이 되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다음 활동을 할 때 개선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나뭇잎을 던지면서 아이들이 놀이를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나뭇잎을 던지어서 아이들이 확 던지잖아요. 그래서 나뭇잎이 확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보고, 이런 놀이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공간이 협소하다라면 아이들이 그렇게 역동적인 놀이가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평가를 할 때, 은영이 평가를 할 때, 다음 활동을 할 때는 어떻게 내일 바깥놀이 나가서는 좀 공간을 넓혀야 되겠다. 뭐 이렇게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개선이 이루어져요. 어떤 경우에는 그 다음날 개선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다음 주에, 또 어떤 경우에는 1년 후에 우리가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평가라는 건 보육과정의 어떤 사이클을 보면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선생님이 보육과정을 계획을 합니다. 계획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하죠? 그 선생님이 운영을 하죠. 물론 계획을 한 그대로 이루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 따라 관심에 따라 그날 날씨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이 됩니다. 그렇죠?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이 되어지고 그리고 운영이 된 거는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평가한 거는 바로 뭐예요?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바로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평가 결과는 다음 보육 활동을 또 다음 놀이 활동을 계획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개선이 되어집니다.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영유아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유아를 평가하는 거는 지금 현재 영유아의 특성을 알기 위한 거고요. 또 영유아를 평가하는 거는 지금 영유아가 어떻게 지금 변화되어 갔는지 발달이 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가 영유아를 평가하기 위해서 또 보육과정을 우리가 평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하나요? 아주 다양한 방법을 아마 우리 선생님들이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평가의 목적에 따라서
적합한 방법을 저희가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영유아를 예를 들면 어떤 발달 특성이라든가 이해하기 위해서 변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게 제일 많이 하는 게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관찰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관찰 많이 하고 관찰한 결과를 또 분석하잖아요. 네, 분석하는 틀도 굉장히 달라요. 이것도 여러분들 교사의 자율성에 맡겼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표준보육과정 영역에 따라서 분석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신체발달, 정서발달, 언어발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분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적합한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찰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아이들의 어떤 결과물, 예, 결과물, 활동을 한 결과, 놀이를 한 결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고요. 또 그 놀이 결과물을 어떤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서, 그래서 어떤 경우에 한 달 후에 또, 한 학기를, 예, 한 학기를 그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아이들의 발달 정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3월 달에 막 끄적이기를 했는데 6월 달에, 예, 6월 달에 아이들의 그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어떻게 원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만큼 아이들은 발달이 되었다는 거, 변화가 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3월 달에는 수저를 못 들었던 아이가 내 음식물을 밥을 떠서 입으로 가져갈 수 없는 다 흘렸던 아이가 6월 달이 되니 어떻게 해요? 수저를 밥을 떠서 자기 입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숟가락을 잘 사용하는 그런 어떤 변화 정도를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옷을 입을 수 없던 아이가 옷을 입게 되고요. 말을 할 수 없던 아이가 또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사실은 평가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적합한 방법을 우리가 다양하게 예, 관찰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결과물을 계속 우리가 수집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아이들의 작품을 수집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때 우리가 관찰 기록 또는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녹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적합한 방법을 사용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되겠고요. 평가 결과는 우리가 영유아를 이해하는 자료로 활용이 되고요. 또 표준보육과정 또는 보육과정을 운영하는데 또 개선을 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선생님들이 또 학부모를 만나게 되죠. 예,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1년에 2번 정도는 계획이 되어진 부모 상담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한 번 하고 후반기에 부모 상담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때 면담을 할 때 면담 자료로 예, 활용이 되어질 수 있고요. 또 영유의 어떤 생활 지도를 할 때 활용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저희가 보육과정을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고 편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교수학습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여러분들하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알아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보육과정을 운영을 하는데 또 여러분들이 반영이 돼야 되겠죠? 네. 이상으로 여러분들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